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내 뒤통수 칠 인간관계 알아보는 법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나의 어떤 뒤통수를 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도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통수를 친다고 그래서 뭐 크게 나를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보이거나 그다음에 나를 완전 망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크고 작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잘한 배신감들을 느끼는 적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처 입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워낙 그런 쪽으로 대비를 잘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렇게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을 알게 되면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믿었던 친구한테 뒤통수 맞는 경우. 근데 이제 친구가 아니라 회사 동료에서 굉장히 친한 동료가 3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수, 굉장히 양질의 비싼 연수를 이제 회사에서 어떤 그 기회를 주는데 그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사람이 한 명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은 그 친한 동료들 그 3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명, A라는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이제 이 사실을 정보를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B하고 C한테는 숨기고 본인이 어떤 그런 그 연수의 최종 이제 결정권자인 어떤 임원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자기를 어필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사람이 A라는 직원이 연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B랑 C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좀 배제돼 있었고 나중에 A가 그렇게 일부러 선수를 친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뒤통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회사는 어쨌든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친한 선후배가 있었는데 굉장히 친하고 이제 서로 막 정말 우리는 정말 진짜 끝까지 같이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그 신뢰 관계가 이제 두터운 그런 이제 선후배가 있었는데 임원이 새로 바뀐 거예요. 임원이 새로 바뀌면서 이제 이 팀장과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상 김 팀장과 박 대리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김 팀장하고 박 대리는 굉장히 이제 막역한 그런 선후배였는데 임원이 바뀌면서 박 대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맞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조직편을 하면서 박 대리를 다른 팀으로 보내자고 이제 이렇게 그 임원이 이제 그 다른 어떤 본부로 보내자고 이제 팀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팀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친한 어떤 그런 후배를 다른 어떤 이제 좌천 비슷하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소화하지 않겠다,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친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니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그 이제 임원한테 이제 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좀 다시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본인이 미움을 당하면서까지 가서 매달릴 거냐 아니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박 대리를 다른 팀으로 그냥 임원한테 본인도 잘 보여야 되니까 바로 보내버릴 거냐. 바로 보내버리면 박 대리는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겠죠. 그렇게 믿었던 선배한테. 그걸 이제 이제 그 임원의 지시를 받아서 주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크고 작게 배신감 느끼고 뒤통수 맞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친구들 지간에서도 이제 뭐 나 모르게 나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투자처나 이런 거를 갖다가 막 소개해 줬는데 알고 보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이용했다는 걸 아는 순간 또 뒤통수 맞았다고 느낍니다. 끝도 없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뒤통수 맞는 그런 일에서 굉장히 좀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존 자브나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먼저 뛰어갈 사람인지 나와 함께 갈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남한테 이제 뒤통수 맞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물론 나빠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전혀 없고 그 사람이 100%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런 책임을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나의 뒤통수를 칠 사람 알아보는 법 첫 번째는 내 말에 관심을 보이는가 아니면 자기 말만 하나 이거를 보라고 해요. 이 이제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대한테 관심 없는 거죠. 상대한테 관심이 없으면 언제라도 내가 느끼기에 배신을 하거나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질문하고 들어주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누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 이제 자리에 오랜만에 이제 내가 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선배가 누구 오랜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오랜만에 왔으니까 나에 대해서 궁금해해주고 이제 뭐 물어봐주고 그리고 어떻게 잘 지냈어? 뭐 이제 이렇게 어떤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건데 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만 이제 막 하는 그런 선배가 있다면 그 선배는 저 선배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면 뭐 특별히 나를 이렇게 케어하거나 그렇지 않을 사람이구나 뒤통수 치고도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같이 대화를 주고받느냐 아니면 자기 말만 하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나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지?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A하고도 B하고도 C하고도 D하고도 다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는데 A하고는 정말 순수하게 옛날부터 친구야. 이제 우리가 너무 서로 좋아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되고 서로의 인생에 결혼이든 출산이든 무슨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뭐 집 사서 집들이 하고 이런 경우에 정말 축하해주고 그런 인생을 서로 돌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인생의 친구야 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처로 만난 사람들. 그럼 이제 이해관계로 얽힌 거잖아요. 이제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인맥이나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서로 이제 얽힌 경우들. 서로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얽힌 관계들. 그 관계도 나쁜 관계 아니에요. 좋은 이해관계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의 건너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이렇게 모임에서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번에 이제 또 본 거. 그럼 이 사람하고는 이제 정말 친구는 아니고 어떤 신뢰관계나 어떤 이제 친분이 엮이진 않은데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몇 번 보고.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이제 특히 어떤 그런 인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떠벌리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안다고 지난주에도 만났고 뭐 자주 봐 이러면서 친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걸로 그치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 라고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충분히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리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거를 착각하고 있다가는 저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으면 상처가 되고 배신감이 되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관계의 성격, 내가 맺고 있는 저 사람과 나는 어떤 인간관계인가? 정말 순수한 관계인가? 아니면 건강한 이해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어쩌다 그냥 환경에 의해서 얽힌 관계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보호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디 가서 이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 나하고는 그렇게 친분이 없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 몇 번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인사를 했던 사람인데 무슨 뭐 상관이라고 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특별히 나하고 친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상처받지 않고 마음 튼튼해지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막 뒤통수 맞았다고 막 어질어질한 거죠. 그런 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보면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지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돼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에너지를 너무 뺏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와 어떤 그런 그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정 그 자체가 이제 그 막 기쁨? 나에게 선물 같은 거야 라고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뒤통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전자에 비해서. 특히 나에 대해서 이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어떤 사용을 하거나 막 회사에 대한 얼굴이나 억울함으로 가득 찬 동료가 계속 나만 보면 푸념만 하고 그 불평만 얘기하고 뭐 직장 상사가 미워서 거의 돌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정말 저녁 때 안 그래도 피곤한데 퇴근 후에 막 2시간 반씩 이제 그 얘기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는 내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분명히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나한테만 와서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건강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서 내가 에너지 계속 뺏기고 있는 거고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충분히 내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아는 것 자체가 좀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대처하는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의 준비, 태도,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나의 성공을 응원하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시기하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성공을 응원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친구는 사실 내 뒤통수 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예외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막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잖아요. 정말 절친이었는데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어떤 예외 상황, 드라마틱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뒤통수 맞을 확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그런 좋은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 뒤통수 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는. 그런데 정작 굉장히 막 너무 잘 돼서 이 친구가 너무 정말 생각지도 않게 너무 잘 됐다. 그런 거를 내일처럼 정말 기뻐하고 막 정말 축하해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잘 됐다. 전화해서 막 잘 됐다 그러고 메시지로 잘 됐다 그러고 나중에 만나서도 막 옆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주고 너무 기쁘다고 하고 이런 친구는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정말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내 친구들은 전부 내가 잘 되는 걸 다들 좀 배아파하는 것 같아. 100% 순수하게 축하해주는 친구는 없어. 이렇다 하더라도 별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란 아무리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90% 축하하는 마음, 나머지 10%는 부럽고 약간 좀 쓸쓸한 공허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막 100%가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축하하고 한쪽으로는 약간 좀 시기하는 면도 있다? 이런 친구도 나쁜 친구는 아닌 거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한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100% 정말 순수하게 축하만 해줄 수 있나? 부러운 점은 없을까? 시기하는 마음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의 마음 한구석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말 약간 좀 질투하면서도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라고 해주는 그런 친구는 함께 가도 되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해서 험담하고 그 다음에 뭐 축하해주지도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 잘 되는 거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런 지인들은 사실 그렇게 나하고 아주 좋은 어떤 관계로 이제 이렇게 딱 엮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상대가 내 뒤통수 칠 사람인지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이야기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인간관계 잘 살펴보셔서요. 뒤통수 안 맞는 것도 내 뒤통수 탁 치는 사람 없게 하는 것도 나의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사셔서 주변에 항상 좋은 분들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